오늘부터 할 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책은 여기까지가 수학 상이에요. 정석은 여기서부터 수학 하예요. 그 책마다 조금 사이에 껴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수학 상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정도 되겠죠. 조금 느린 학교 같은 경우엔 보통 원 정도까지 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끝까지 다 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한번, 계약이 아니구나, 입학하기 전에 한번 보려고요. 좀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끝낼 거고요. 요거 수요일날 아마 시작하겠죠? 수요일날 다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날 좀 하다 말고 월요일날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2월이 4번 남았거든요. 그 4번 동안 어쨌든 좀 달려봅시다. 평면좌표인데 이 안에 내용이 요것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예요. 앞에 2차 함수 했던 거에 비하면 양이 좀 적죠. 그리고 아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오래 걸릴 내용 아니니까 잠깐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꼭지가 총 3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2개로 나누어서 수직선 위에 있느냐 좌표 평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아마 피타고라스 할 때 본 적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내분 외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건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분이 뭔지 외분이 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 가시면 삼각형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위에 내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삼각형 세 꼭지점 나와 있을 때, 좌표가 다 나와 있을 때 실제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찌 되는지 공식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맨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선 위에 있다는 건 지금 약간 좀 어색하죠.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y좌표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수직선 위에 a가 있고, a를 위에다 쓸 걸 그랬네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좌표를 x1,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요 선분의 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점 양쪽 선분 끝이라고 해놓으면 선분의 길이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얘는 그냥 x2에서 x1을 뺀 게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 책에는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유는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x2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지만 혹시 x1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x1에서 x2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거리인데 음수 나오는 게 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직선 상에 있는 건 그냥 두 점의 좌표 차이 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좌표 평면인데, 좌표 평면은 여러분 많이 보던 x좌표, y좌표 이런 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뭐 요 점을 a라고 봅시다.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요.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A, B를 양끝으로 했을 때 선분의 길이.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X축에 평행하게 보조선 하나 긋고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이 보조선들끼리는 당연히 수직이에요. X축이랑 Y축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찾으세요랑 같은 말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밑에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요 점의 x좌표가 x1이고요. 요 점의 x좌표가 x2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는 x2-x1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편의상 b점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항상 x2-x1은 아니에요. x1-x2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절대값을 씌우셔야 길이가 된다고요.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y축으로 쭉 가지고 가보면 여기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서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y1이고 요 점의 y좌표가 y2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게 돼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절대값이 씌워져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야 하니까 요것의 제곱에다가 요것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푸는 거고요. 진하게 써있고 옆에 조그맣게 써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x2에서 x1을 뺐고 y2에서 y1을 뺐는데 이건 x1에서 x2 빼고 y1에서 y2 뺐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거든요. 절대값 씌운 걸 제곱할 거기 때문에 누가 앞에 오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고요. 심지어 여기 x2 빼기 x1, y1 빼기 y2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해도 된다고요. 제곱할 거니까. 두 점의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만드시면 빗변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더라 라는 말이에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 할 줄 알잖아요. 아니 말고 할 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됐고요. 내분 외분 보러 가보면 이 내분 외분도 수직선 위에 있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내분 외분의 뜻부터 보자면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안쪽에서 나누는 거고 바깥쪽에서 나누는 건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 먼저 보자고요.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고 AP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길이의 B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M 대 N이면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점 P를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라는 말은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B와 거리랑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더라 라는 말이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내분한다. A와 B의 안쪽에서 이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나눈다 라는 의미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외분이라는 건 점 Q는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즉 바깥쪽에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길이의 B가 M 대 N인 건 똑같아요. AQ와 BQ의 길이의 B가 M 대 N으로 나누어지면 그럼 이건 외분한다. 외분점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건데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고 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점 P를 딱 넣고 싶은데 이 점 P는 누구냐면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2대 1로 내분한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길이와 B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길이의 B가 2대 1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 AB 위에 점 P를 얹을 건데 A에서부터는 두 칸, B에서부터는 한 칸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총 3칸 쪼개서 그 중에 A가 2칸, B가 한 칸 와서 여기서 만나면 요 점이 2대 1로 내분하는 점 P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찾는 거 공식은 알려드릴 건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대 1로 내분한다는 건 그러니까 A에서 2걸음, B에서 1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의 크기는 당연히 똑같아야 돼. 뭐 조금 걷고 많이 걷고 이러면 안 되고요. 똑같은 크기로 2걸음, 1걸음 와서 딱 만날 수 있으면 요 점이 내분점이다 라는 거예요. 점 Q는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외분한다는 건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쪽이라는 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A에서 2걸음 가고 B에서 1걸음 갈 거래. 누구한테 더 가깝다는 이야기야? B에서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A는 2발짝 가야 Q가 나오고 B는 1발짝만 가면 Q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A에서는 2발 가야 되고 B에서는 1발 가야 된대. B 쪽에 더 가깝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 편 어딘가에 점 Q가 있을 텐데 A가 2걸음 가요? B는 1걸음 가요? 그러면 Q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럼 A가 1걸음 더 가죠. A는 2걸음 가고 B는 1걸음 가니까 A가 1걸음 더 간다고. 그럼 그 1걸음은 A가 B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1걸음을 소모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랑 같은 크기로 1걸음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점 Q가 있는 거야. B는 얘랑 똑같은 폭으로 1걸음 오면 Q를 딱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야 2대
1 외분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 점의 위치가 대략 어디 있는 거구나 정도는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똑같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점 P는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할 거예요.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선분 AB 위에 존재해야 되고요. 1대 3이라는 건 A에서 한 걸음, B에서 세 걸음 왔다는 거야. 누구한테 더 가깝다고요? A한테 더 가깝다고. 한 걸음만 가면 되잖아요. B는 세 걸음 와야 되고. 총 합쳐서 네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분을 4등분 했을 때 여기가 점 P가 될 거예요. 4등분해서 얘가 한 칸, 얘가 세 칸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 Q는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거래. 외분하는 점이라는 건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A에 가까운 거야, B에 가까운 거야. A에서 한 걸음, B에서 세 걸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에 더 가깝죠. A는 한 발만 가면 되잖아요. 몇 걸음 차이 나요? 두 걸음 차이 나요. B는 세 걸음 가야 되니까. 그럼 A 쪽 연장선 위에 점 Q가 존재할 텐데 대략 어디쯤에 있냐면 자 B가 두 걸음을 더 갈 건데 그럼 그 두 걸음은 B가 A한테 가는 동안에 다 소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크기로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야. 그거 따라서 손 붙잡고 가는 거지 A는. B가 A한테 두 걸음에 왔어요? 그럼 A랑 B랑 손 붙잡고 한 걸음 딱 더 가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1대 3으로 외분한 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 점의 위치가 점 Q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분과 외분이 의미하는 건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각각의 걸음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대충 어느 쪽에 가깝게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식을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림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서 하나만 딱 예를 더 들게요. 여기에 점 A가 있고요. 여기에 점 B가 있는데 이제는 점 P가 선분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선분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자 여기란 이야기야, 여기란 이야기야. 선분 BA를 2대 1로 내분한다는 건 B에서 두 걸음 가는 거고 A에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랑 B, A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다른 상황이라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A가 두 걸음, B가 한 걸음인데 B, A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B가 두 걸음, A가 한 걸음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B에서 두 걸음, A에서 한 걸음. 여기가 점 P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랑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되죠? 선분 써있는 알파벳의 순서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거 왼쪽 거부터 2대 1 이거 아니라고. BA라고 했으니까 B에서부터 2대 1인 거예요. 오케이? 5명 다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눈만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라도 떠서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분과 외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실제로 좌표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약간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의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 나중에 필요할 때 하고요. 지금은 외웁시다. 일단 이거예요. 완전 어렵게 생겼죠? 엄청 더럽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얘는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뭐 A, X1이라는 점이 있고요. 요 점의 좌표가 X1이고 요 점의 좌표가 X2인데 나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쓰는 거냐면 선분 A, B를 이니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내분한 점은 m 대 n으로 해서 요 m과 n을 더해서 분모에 넣을 거고요. 분자에도 m 더하기 n이 들어가는데 그냥 n만 오는 게 아니라 분자는 요렇게 교차로 곱해서 넣을 거예요.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무턱대고 외우면 당연히 까먹지. m도 있고 n도 있고 x1도 있고 x2도 있는데. 그죠? 제 목소리만큼이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좌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분하는 점의 좌표. 외분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리가 없네. 이번엔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면 똑같이 얘와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라고 하면 외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x1과 x2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건 요거랑 비슷한데 부호만 달라요. 가운데 부호만. 분모는 m 빼기 n, 분자도 m 빼기 n인데 그냥 mn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mx2 빼기 nx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외분점이에요.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거 못 외우면 안 외우면 그냥 입학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외워야 돼요. 꼭 외우시고요.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점이 뭔지 알죠? 가운데 있는 점. 좀 딱딱한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배운 걸로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이에요. 그죠? A, B, 선분 A, B의 중점 찾으세요라는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1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그 말은 1 더하기 1분의 1x2 더하기 1x1 이란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중점의 좌표를 찾는 거더라 라는 거고 수직선 위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냥 좌표가 하나만 있는 건데 좌표 평면으로 가면 좌표가 두 개죠.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고 그런데 고맙게도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그냥 하시면 끝나요.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외분도 마찬가지예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내분 외분이고요. 실제로 산수하는 건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무게중심인데 삼각형 중심이 5개 있어요. 세상에 5개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3개는 배웠고요. 하나는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요. 하나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배운 3개가 누구냐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거 3개는 배웠죠.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 건 수심. 이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건 방심이에요. 근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거 3개는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요. 이 도형의 성질 같은 거 할 때 꽤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다 정리하자면 오늘 아마 또 시간이 한참 흐를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얘기하고요. 삼각형 무게중심은 여기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만 빠르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요건데 안 커지네. 자,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 몇 분 했어? 시계 없어? 왜 안 나오니? 몇 분 안 했어. 시계 어디 갔어? 17분 했다. 17분. 작도하는 방법 뭔데?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 별로?
무게중심 찾는 방법. 다들 이렇게 부끄러워.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내리죠. 그걸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 중선, 중선.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이거 말이 무게중심인 이유가 진짜로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철판이 있으면 여기다 못 딱 봐가지고 세우면 딱 쓴다고. 그래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확 자르면 양옆의 넓이가 똑같죠. 넓이가 똑같다는 건 무게가 똑같다는 거야. 이 선을 기준으로 양옆이 무게가 똑같고요. 요 선을 기준으로 양옆이 무게가 똑같고 요 선을 기준으로 양옆의 무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이 얘기 왜 한 거냐면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하필이면 중선인데 왜? 넓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넓이가 똑같아야 무게가 같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은 세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삼각형이 6개로 쪼개지거든요. 이 6개 넓이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겨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문제에 써있는 것처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2대 1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삼각형 3개만 보면 요거 하나랑 요거랑 노란색 요거랑 노란색 요거랑 요 두 삼각형 넓이의 비가 1대 2겠죠. 요건 한 칸이고 요건 두 칸이거든요.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1대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무게중심은 중선 그어서 교점이고 꼭지점에서부터 중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에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라는 소리예요. 그 내분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좌표는 저렇게 생겼는데 잘려서 안 보이네요. 좌표는 저렇게 생겼는데 필름 잘렸어. 나왔죠. 좌표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걸 유도하는 과정이 뭐냐면 B랑 C의 중점 찾는 거예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거 찾아놓고 나서 얘와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좌표 찾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게 아름답게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뭐 한 거냐면 X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예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고요. Y좌표도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예요. 약간 평균값 찾는 거랑 마찬가지죠. 수학, 영어, 국어 점수 3개 더하면 3으로 나눠요. 평균 나오잖아요. 그죠? X좌표 3개의 평균, Y좌표 3개의 평균. 그게 무게중심이더라 라는 거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에 내분이라는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무게중심 이야기고요. 넘어가서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보시면 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이런 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요런 거는 하나 볼까요? 이런 거 908번 보면 점 P에서 거리가 3인 점을 구하래요. 이 점의 X좌표를 X라고 보면 얘랑 거리가 3이래요. 뭔 소리야?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3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빼서 절대값. 그래서 X가 7이던가 뭐니? 1이던가? 이렇게 두 개. 죠? X-4가 3이던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얘가 7이면 4에서 7이래. 거리 3 떨어진 거 맞고요. 얘가 1이래. 그럼 4에서 1이래. 그럼 왼쪽으로 3 떨어진 거구나 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4가 있고 이쪽으로 3 떨어진 거, 이쪽으로 3 떨어진 거 해서 두 개가 나온다고. 1이랑 7로. 그죠? 찾아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내분점 한번 찾아볼게요. 수직선 위에 10이랑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10과 마이너스 4를
2 대 3으로 내분한대요.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요거 둘이 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 둘이 더할 건데 그냥 더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분모 뭐 되냐면 5 분자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0 뭐? 22요. 그래서 내분점 P의 좌표는 5분의 2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밑에 외분하는 점도 한번 살펴보면 10과 마이너스 4를 1대 2로 외분하겠대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똑같이 1 마이너스 2인데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4, 마20.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만 잘 외우시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온 중점 좌표는 손으로 쓸 필요도 없죠. 너무 쉽잖아.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중점 좌표는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찾는 건 공식 외우시면 해결이 되긴 하고요. 그림으로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충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요거는 그냥 이제 좌표 평면으로 확장된 것 뿐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그냥 따로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무게중심 찾는 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유형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얘기만 짧게 할게요. 다 풀진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면 되니까. 얘는 뭐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A가 들어있을 텐데 그것의 값이 이거래. 방정식 풀란 이야기니까 해보시고요. 요거 되게 질문 많이 했거든요. 926번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봐요.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고 점 P가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랑 얘네 둘 사이의 거리랑 같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럼 PA라는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A-1의 제곱 B-3의 제곱 루트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PB는요. A-5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더하기로 바꿨어요. 이렇게 생겼죠. 얘가 PB라는 선분의 길이인데 뭐래 지금 얘네들이 같대. 그죠? 그럼 루트 머식이랑 같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리고 제곱해서 A 2차, B 2차식이 될 텐데 문제는 얘지. 점 P가 요 직선 위에 있대요. 그 말은 여기다 A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즉 B가 2A-7이에요. 라는 식이 또 하나 찾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A와 B에 관한 2차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A와 B에 관한 1차식 하나 나와요. 뭐 하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풀란 이야기예요. 그죠? 2차랑 1차 나왔어요. 뭐 할 건데? 1차를 2차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요 B 자리에다가 2A-7 집어넣으면 그냥 A에 관한 2차식 되잖아요. 그쵸? 네. 해서 A, B를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에 나온 거는 뭐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요 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냥 푸는 건데 세 점의 꼭지점 좌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가 다 구해져요. 그죠? 선분 AB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들을 다 찾을 수 있고 찾아서 어차피 써먹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셋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요.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숫자 잘 보면 냄새 나거든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으면 직각삼각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누구인지를 그냥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여러 번 푸세요라는 말밖에 안 돼요. 해보시면 되고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거 유형 4번하고
유형 5번이 좀 비슷하고요. 요 유형 5번하고 저 뒤에 가면 그 도형의 이동 가서 또 비슷한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한데 지금은 전혀 안 비슷해 보이죠? 두 개가 전혀 비슷한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면 좀 비슷해요. 자, 이해가 쉬우니까 이걸 먼저 보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뭐 X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 0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X축 위에 점이라는 건 Y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뭐 물어봤어? AP의 제곱, BP의 제곱이에요. 선분 AP의 길이 자체는 원래 뭐냐면 P-1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BP라는 녀석은 누굴 거냐면 P-5의 제곱 더하기 0-3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예요. 근데 저거 두 개를 제곱하래.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제곱하래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죠. P 2차식 둘이 더하래. 그냥 P 2차식이에요. 그럼 결국 뭐 물어보는 거냐면 P 2차식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된다고요. 정신 차려. 다시 선분의 길이 자체는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루트 씌운 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그냥 AP 더하기 BP 하세요 라고 하면 2차식이 안 나와요. 루트 더하기 루트는 합칠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다고. 그땐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도형의 이동 가서. 그건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식으로 못 푼다고.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은 못 구해요. 그런데 루트를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 그냥 P 2차식이라고. 얘도 P 2차식이에요. 그럼 그거 둘은 더할 수 있잖아요. 루트가 없으니까. 그냥 P 2차식이라고. P 2차 함수 최소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씩 써놓고 제곱해보면 루트 날릴 거예요. 전개해보면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1 더하기 16 BP의 제곱은 P제곱 마이너스 10P 더하기 25 더하기 9예요. 요거 둘이 더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P 2차식 되니까 최소값 찾으면 되죠. 꼭지점. 됐죠? 요거 제곱이 없는 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앞으로 와서 얘 볼 건데 얘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비슷하죠? 루트 더하기 루트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써있네요. 루트 더하기 루트 이렇게 생겼는데 루트 안에 보니까 어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실수 XY에 대해서거든요. 이것만 살펴보잖아요. 앞에 것만. 최소값 얼마니? 빵이에요. 언제? X도 0, Y도 0일 때. 제곱할 거니까. 뒤에 것만 쳐다보면 이거 없다고 치고요. 얘만 쳐다봐도 최소값은 0이에요. 언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 최소값 0이고 얘 최소값 0이니까 둘이 더한 최소값이 0이냐? 그건 아니라고. 아닌 이유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X, Y 둘 다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2,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서로 다른 순간이라고.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얘는 0이 안 돼요.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얘는 0이 안 된다고. 그 중간 어딘가에 얘네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찾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말 되게 어렵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건 식으로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는 우리가 식으로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그림 가지고 풀 건데 힌트는 이거라고.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고 뒤에 건 빡 보이죠? x, y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란 소리예요. 이거 거리 구하세요. 그럼 식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0, 0에서 x, y까지의 거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0, 0에서 x, y까지 거리 더하기 x, y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그 두 거리 더한 것의 최소값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0,0 뭐 한 요쯤을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야 x, y가 이런 데 있다고 봐요. 그럼 제 문제에서 뭐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 좀 더 일로 당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길이의 합이. 좀 더 당기면 더 작아지겠죠. 언제까지냐면 요 파란색 선분 위에 x, y가 있을 때. 어디인지는 특정할 수 없어요. x, y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그게 최소니까. 다른 어떤 노란색보다 얘가 제일 짧잖아요. x, y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을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0,0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구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아져요. x, y는 그냥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우린 알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구하라고 한 건 0,0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하,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골치 아파요. 푼다고. 식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습장에서 푸시면 아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싶으면서 기억이 전혀 안 나겠죠?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6번인데요. 요거는 요 문제 하나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름이 있거든요. 중선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파푸스 중선정리. 책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공식 자체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옛날엔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원래.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항상 이 공식을 소개하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고 A에서 중선을 떨어뜨린대요. 중선이 뭐였냐면 대변의 중점에다가 이은 선. 얘가 중선이에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최종적인 공식은 뭐냐면 자 A, B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을 2배 한 거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 공식도 꽤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거든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더라 이거요. 요게 중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준선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와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요 공식도 좀 외워두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음은 내분 외분인데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아서 선분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아, 중점 좌표 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고요. 왜 이렇게 많니? 아직 뒤에 막 도형 나오는데 큰일 났네. 몇 분 했어? 아이 한참 나왔어. 괜찮아. 946번인데요. 아이 그냥 합시다. 자, 두 점 좌표 나와 있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거 만족하는 점 C가 있대요. 그림 대충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야 이해가 좀 되거든요. 선분 AB가 있는데 3AB는 2BC를 만족한대요. 요 식의 의미는 AB와 BC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3대 2 아니야. 2대 3이야. 그죠? AB와 BC는 2대 3이에요. 그래야 요 비례식을 풀면 얘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죠? AB와 BC의 길이의 B는
2대 3이다 라는 말인데, 그럼 자, A, B는 좌표가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딱 고정되거든요. 근데 A, B와 B, C의 길이가 2대 3이래. 즉, 요 길이를 2라고 하면 B에서부터 C까지는 3가란 이야기예요. 이걸 두 칸으로 쪼갰다고 치면 B에서 C까지는 3칸 가래요. 그럼 가는 방법은 이쪽으로 이렇게 3칸 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C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3칸 가서 C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둘 중에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즉 둘 다 된다고요. 길이이기 때문에 방향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A, B와 B, C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건 그림을 그려야 돼. A, B를 대충 찍으면 돼요. A, B라고 찍어 놓고 나서 보면 요걸 두 칸이라고 쳤을 때 B에서부터 C까지는 3칸 가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두 칸 왔다고? 그러면 거꾸로 3칸을 가든가 앞으로 3칸을 가서 C를 딱 찍으면 된다 그 얘기고. 찍어 놓고 나서 보면 자, 요점부터 보면 얘는요. 점 A에서부터는 한 칸 가는 거고요. 점 B에서부터는 3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요 점 C는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이고요. A에서는 한 칸, B에서는 3칸이니까 1대 3인 거지. 얘는요. A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 B에서부터는 3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죠?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느냐는 그림 그려야 좀 확실하게 파악이 돼요. 뭐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림 그리시면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요거 잘 봐야 돼. AB와 BC인지 AB와 AC인지 뭐 AC와 BC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막 장난 많이 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끼리 이어놓은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얘는 1대 3 외분점이라는 걸 찾았으면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나오죠. 1-3분의 이렇게 크로스. 얘도 마찬가지고요. 외분점 공식에 집어넣어서 좌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2개가 나올 건데 요 문제에서는 요거 때문에 이제 한 놈 잘려 나가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어쨌든 구하기는 2개를 다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점 C가 1대 3 외분점 또는 5대 3 외분점이란 이야기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치? 어려워요. 어려워. 9번. 이것도 말은 해야 돼서. 이제 한 10분만 하면 끝납니다. 10분도 안 남았어요. 좀만 정신 차려. 점 2개 다 나왔고 선분 AB를 K 대 E-K로 내분한대요. 미지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공식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치면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2, 4분면에 있대요. 2, 4분면이 어딘지 알죠? X축, Y축에 1, 4분면은 여기죠. 여기가 1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돌죠. 여기 2, 여기 3, 여기 4, 4분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2, 4분면에 있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양수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자, 2점 나왔는데 내분하는 점 어차피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찾는 거였어요. X좌표부터 보자고요. 1과 마이너스 4를 K 대 E-K로 내분하는 겁니다. K 더하기 E-K 분의 똑같이 K 더하기 E-K 할 건데 요렇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여기 1 이렇게 생겼어요. 분모는 그냥 2니까 됐고요. 마이너스 4K E-K 마이너스 5K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X좌표 0보다 작아야 돼 라는 소리예요. 이걸로 K의 범위 나오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내분점 찾아서 y좌표가 0보다 커야 돼 하면 k의 범위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 더, 이거 약간 치사한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요거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k도 0보다 커야 되고 e-k도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2대1로 외분하고 3대1로 내분하고 1대7로 내분하는 거 되는데 2대-3으로 내분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 m 대 n의 mn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k의 범위 찾고 나서 요것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k가 0보다 커야 되고 e-k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애들 가지고 연립해서 k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말은 산수해 보셔야 티가 나요. 응 하면 그냥 응 되는 거야. 그냥 공식이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어서. 마지막은 사각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각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사각형 중에 이름이 달려있는 사각형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정의가 뭔데? 한 쌍이 평행한 거. 그죠? 근데 양 옆이 대칭이면 이제 그걸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걔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에요. 두 쌍이 평행한 거. 거기서부터는 할 얘기가 생겨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가지고 대표적인 그림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원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성질은 뭐가 있냐면 대각선을 그어요. 대각선을 그어요. 서로를 2등분해요. 길이가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를 2등분해요. 2등분 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중점이 일치해요 라는 말이에요. 요 두 꼭지점의 중점이랑 요 두 꼭지점의 중점이 일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보시면 ABCD 평행사변형인데 꼭지점 3개는 좌표가 나왔어요. 나머지 하나 물어봤어. 그 말은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랑 같더라 가지고 요 점의 좌표 찾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거 그냥 A, B라고 두면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랑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랑 같다고. 그렇게 해서 A, B를 찾으세요라는 말이고요. 하는 김에 좀 더 하면 마름모 나왔는데 마름모도 대각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마름모는 다 이렇게 생겼죠? 이런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마름모. 그죠? 대각선 그으면 서로를 2등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수직으로 만나죠.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고요. 마름모 옆에 누가 있냐 하면 직사각형 있어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을 그어보면 아이고 대각선인데 대각선을 그어보면 서로를 2등분 하는 건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여기에다 어떤 조건들을 더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 였다면 얘는 그냥 다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2등분하면서 이 네 조각의 길이가 전부 다 같더라라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성질을 다 합친 게 누구냐면 정사각형인 거지. 그죠? 정사각형은 대각선 그어보면 서로를 2등분해요. 심지어 다 같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정도가 쓰이고요. 뭐 얘는 이제 저 뒤에 직선하러 가서 좀 나올까 싶은데 어쨌든 요것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서로를 2등분 한다는 건 중점이 일치한다는 거다 라는 거예요. 유형업 나와 있는 건 집에 가기 전에 이야기합시다. 여기 유형 12번, 13번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유형 12번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파푸스 정리랑 약간 비슷해서 그림이 비슷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내분이랑 관련 있어서도 나오는데 요거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 이등분선의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AB와 AC 이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BD와 CD의 길이의 비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거든요. 이게 빠르게 증명하는 과정은 뭐냐면 연장선을 쭉 그어요. 그리고 요 AD에 평행하면서 점 C를 지나는 선을 그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 평행선이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도는 같아요. 억각이어서. 그리고 요 각도랑 요 각도도 같아요. 동의각이어서. 그러고 나서 오른쪽 삼각형을 보면 밑각이 둘이 같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같아져요. 근데 얘랑 얘가 평행이라며. 그러면 원래는 이거지.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아요. 그런데 얘랑 얘는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 왜 나오는 거냐면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삼각형 나와 있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있는데 좌표 3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요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계산해보면 요 선분의 길이는 13 나오고요. 요 선분의 길이는 5 나와요. 그럼 선분의 길이가 13이고 5란 이야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도 13 대 5다 그 얘기고요. 구하라고 한 건 점 D의 좌표인데 그럼 점 D의 좌표는 얘와 얘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죠? 길이의 비가 13 대 5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분점 구하는 좌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으로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여기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아요. 그걸로 내분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형 13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각오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취는 뭐냐면 지나간 흔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자취 같은 거예요. 지나간 흔적, 그것의 방정식을 찾으세요인데 누구를 찾으라고 하냐면 얘를 찾으래요. 내가 찾아야 하는 점이에요. 요 점을 우리 보통 소문자로 x, y라고 둬요. 이거 그냥 문제를 푸는 기술이에요. 내가 찾아야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고막을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점 얘거든요. 얘를 대문자 x, y라고 두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얘는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말은 y라고 하고 y는 3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 점이랑 요 점의 2대1 내분점이 얘다 하거든요. x, y랑 3, 2의 2대1 내분점이 x, y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얘와 얘,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 대문자 xy의 식 하나 있고요. 대문자 x랑 소문자 x를 식으로 나타내요. 그럼 이 자리에 소문자 x에 관한 식을 빡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대문자 y랑 소문자 y의 식도 이걸로 찾아요. 그래서 여기다 빡 집어넣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시면 요거요. x좌표부터 먼저 보면 x랑 3을 2대1로 내분할 거예요. x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2 곱하기 3, 1 곱하기 x예요. 즉 3분의 6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y좌표는 y랑 2를 2대 1로 내분할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그냥 바로 쓸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y 이렇게 생겼어요. 정리해보면 3분의 4 더하기 y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소문자 x랑 대문자 x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거 3 넘기면 3x는 6 더하기 x야. 그래서 대문자 x는 3x 마이너스 6이랑 똑같대요. 얘도요. 3 넘기면 3y가 4 더하기 y고요. 그래서 대문자 y는 3y 마이너스 4인데 노란색으로 쓴 식 요 두 개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버릴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냐면 3y 마이너스 4. 요 자리엔 누가 들어가냐면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더라 라는 거고. 정리를 좀 해보면 3y는 9x 마이너스 18 더하기 2 요것도 넘어갈게요.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으로 다 나누면 y는 3x 요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잖아요. 마이너스 12는 4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얘가 내가 원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어떻게 푸는지만 아시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막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점 이걸 소문자라고 보통 두고요. 문제에 주어진 점을 대문자라고 두고요. 보통 문제에 주어진 점 식이 하나 나와요. 얘네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말로 힌트가 나와요. 어떤 힌트냐면 대문자 x와 소문자 x, 대문자 y와 소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만 싹 하시면 다시 소문자 x, y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이건 뒤에 원의 방정식 가면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몇 번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도 슬쩍 말했지만 자취라는 말만 보면 다들 약간 치를 떨어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이렇게 풀면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푸는 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막상 풀라고 달겨들면 안 풀리거든요. 잘. 근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약간 풀이를 외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랑 대표 문제에다가 하나 정도씩은 더 풀어올 수 있겠죠. 뭐 특강 듣는 친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